페이지는 126쪽요. 페이지 126쪽. 저제 보세요. 126쪽. 카카오톡 이런 게 뭐 전화, 저장, 뭐 주소로까지 있어버리네. 유감으로 재밌겠더라. 준비를 빠릿빠릿 해놔야지. 자, 126쪽에 보시면 표준 수확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준 수확량이 없는 품목들이 저희 책에 있어요. 쭉 찾아보시면 있어야 되는데 없는 품목들도 있고 원래 없는 품목들이 있어요. 보시면 밀, 차, 밀, 차, 마늘 얘네들은 표준 수확량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교재에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냥 이대로 알고 계세요. 표준 수확량이 없는 품목들은 이거다. 인삼은 왜 없었죠? 인삼은 기준 수확량으로 하죠. 그렇죠. 적과전 단감 떨금감 사과, 배, 단감 떨금감 얘네들도 기준 수확량으로 하죠. 그러니까 없어요. 걔네들은. 그리고 원예 시설은 당연히 시설이니까 없어요. 버섯도 시설이니까 없고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을 해주는 바짝물 생산비 보장 품목들도 표준 수확량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표준 수확량이 없고 과거 수확량도 똑같이 없는 품목들이 똑같겠죠. 그죠? 평년 수확량도 없겠죠. 얘네들은 똑같이 인삼, 원예시설, 생산비 보장 얘네들은 여기 하나 빠졌는데 사과, 배, 단감, 떨분감은 사과, 배, 단감, 떨분감도 기준 수확량이기 때문에 없어요 원래. 근데 여기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는데 인삼, 원예시설, 버섯, 생산비 보장 품목은 표준 수확량이 없고 그 다음에 과거 수확량도 없어요. 과거 수확량도 없어요. 다음 이 표준 수확량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정의가 저희 교재 총칙에 보시면 2페이지 총칙이 나와 있는데 정의가 표준 수확량은 무조건 중요한 말이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예상 수확량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각각 다 틀려요. 왜 틀린다면 농지별 재배 환경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과수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별 재배 환경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이와 같이 과실은 전부 다 틀려요. 정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의도 그렇고 공식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볼 땐 공식하고 정의하고 들어가는 내용이 동일해야 되는데 정의도 틀리고 공식도 또 틀려. 이게 엇방을 제대로 안 만들어놔서 그래 이게.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시험 문제 나오면 써야 되니까. 왜냐면 올해 시험 문제 밤이 나왔잖아. 밤에 대한 표준 수확량 공식을 쓰라고 나왔어요. 잠깐 저희 교재 133쪽 한번 봐보세요. 133쪽 제일 끝에 시험 문제 출제된 걸 잠깐 보면 거기 밤 나와 있죠. 예. 이 밤에 보면
표준 수학량을 산출식을 쓰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썼어야 돼. 동일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못 써가지고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어. 시험 문제 그대로 지워졌어. 근데 이걸 쉽게 생각한 거야, 사람들이. 그냥 이걸 갖다 쓰면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표준 수학량 곱하기 제식 밀도 곱하기 가입지수 이렇게 쓴 사람 틀렸어요. 이게 정확하게 써야 돼, 쓸 때는. 아시겠죠? 업방에 나온 대로. 이 내용을 안 쓰면 그어버렸다고, 이걸.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쓰세요. 그래서 다시 네. 표준 수학량 보시면 126쪽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보시면 자, 저는 애울 때 정의를 거기 사과 배감은 지수경품 이렇게 했어요. 지수경품 반무 대포 대추 포도예요. 지수 과제 그 다음에 유자 복분자 자두는 수과제 그 다음에 오분매 뭐냐 이게 오미자 복분자 매실 얘네들은 수제품 그 다음에 감귤은 지수 그 다음에 참다래는 지수 경수껏 이랬는데 경이 그냥 지수경이에요. 지수경. 그래서 지수경이에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오미자는 식재. 이 논작물은 지역별, 농지별 경작 요소고 밭작물은 비방이에요. 비방. 127쪽 잠깐 가서 봐볼게요. 127쪽. 그 다음 127쪽이 산출 방식이가 그 내용이 한꺼번에 정의를 해놔서 이게 이쪽이 정의 부분을 써놓은 거예요. 정의 부분. 방금 했던 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식이에요. 공식. 산출식. 자, 외울 때 여기 보시면 그 과수하고 과실은 주수가 있어요. 다 주수. 그죠? 예. 당연히 논작물이나 밭작물은 주수가 없겠죠. 근데 주수가 없는 과수하고 과실이 있어. 뭐다면 오미자는 유인 틀로 하기 때문에 주수가 없어. 유인 틀로 하기 때문에 주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복분자하고 오디도 주수가 없어. 그 다음에 감귤도 없고. 그러면 주수가 없는 품목들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겠죠. 뭐뭐 없어요? 오미자. 그 다음에 과실은 다 없는데 무화과만 있다. 이렇게 외우시든지. 아니면 없는 것은 오미자, 복분자, 오디, 감귤은 주수가 없다. 먼저 주수가 없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면적으로 구하는 놈들이 있어요. 면적으로 구하는 놈들은 여기 내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포도, 참다래, 유자, 감귤, 무화과, 포참, 유감무, 포참, 유감무는 면적을 곱해서 구해요. 자, 기본은 표준 수학량 곱하기 주수인데 주수가 없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면적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면적은 포참 유관무는 면적으로 구한다. 그래서 포도는 뒤에 면적인데 포도는 여기 이제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 똑같아요. 여기 참다래도 주당 제식 면적인데 이 주당 제식 면적은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예요. 그 다음 유자도 주당 제식 면적인데 똑같이 주간거리 열간거리. 그 다음에 감귤은 면적인데 뒤에가 무슨 말이 없어요. 감귤은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도 주당 제식 면적으로 구해요. 그 다음 이제 주수까지 했어요. 그럼 면적으로 하는 것들을 구했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외워야 돼. 어떻게 외우냐?
주수까지는 다 있으니까 애우지 마. 그 다음 자들은 재혼 아니면 미론. 저는 미론이라 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제식 식일 수도 있어서 그냥 밀도니까 밀혼 이렇게 했고, 밀지면 혼난다. 밀지면 혼난다. 밀혼, 밀지면 혼나. 요 두 개가 더 있어요. 이게 매실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기록이 설치했다? 예? 아, 시작합시다. 예. 그 다음에 밤은 제식 밀도만 있고, 대추도 대추는 제식 밀도하고 과수원 상태 지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 과수원 상태 지수가 없었는데 새로 들어왔어요. 대추가. 그 다음에 오미자는 유인틀 길이로 해요. 유인틀 길이. 그 다음에 유자 면적이니까 넘어가고, 자, 복분자 포수 복분자는 포수, 오디는 주스가 없고 그냥 제식 밀도만 있고 끝. 구분해서 해보세요. 구분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은 매실, 그다음에 대추, 밤은 나왔으니까 패스. 올해 밤 또 내겠어요? 밤 안 내지. 가장 유력한 것은 표준 수학량에 가장 나올 게 유력한 게 포도예요. 포도.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나는 포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 또. 대략 밤이 나왔죠. 예. 밤도 유력했는데 당연히 나왔고. 그 다음이 복분자. 그 다음에 밭작물로 넘어갈게요. 논작물하고 밭작물은, 논작물은 벼만 있다 그랬죠? 밀은 없어요. 우리 체계가 없어. 이상하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벼는 중요한 단어가 지역별, 농지별 경장 요소. 이게 이쪽 뭐라 그랬죠? 정의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의 부분. 그다음에 이쪽에 공식에 들어가는 거. 여기는 공식에 들어가는 거. 자, 벼는 지역별 기준 수확량이에요. 공식에. 지역별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재배 양식, 보정 개수, 재배 방식, 이 양식이 품종 보정 개수 이렇게 돼요. 벼는 중요하니까 꼭 암기를 하고 계세요. 벼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외우시다면 양방 이품, 양반인데 양반이 그 지기가 이품이 돼. 이품. 양방 이품. 그다음에 양파는 멀쑥하게 키만 커. 양파가 멀쑥. 그 다음에 마늘은 없다 그랬죠. 마늘 이상하게 없다 그랬죠. 있어야 되는데. 고구마는 제식 밀도. 그냥 밀도니까 하나만 외우시고. 감자하고 양배추는 품유밀. 얘는 또 지역별이란 말만 있어요. 원래 논작물, 밭작물은 공식이가 전부 다 지역별, 품종별 이렇게 나가요. 지역별, 품종별, 표준 수확량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역별, 품종별, 표준 수확량 이렇게 나가는데 벼하고 감자, 양배추만 지역별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별. 공식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콩은 콩 면적을 팔려면 시방 멀리 팔아. 콩은 면적을 팔려면
하려면 시방 멀리 팔아. 면적, 파종 시기지수, 파종 방법지수, 멀칭지수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 뒷장은 이 내용을 한꺼번에 다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이걸 책에 있는 걸 전부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장인 128쪽 봐보세요. 128쪽. 자, 포도 중요하니까 포도는 품종별, 수령별, 수확 면적 곱하기 면적이에요. 품종별, 수령별, 수확량 곱하기 면적. 이 면적은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인데 주수를 갖다 곱해준다. 제가 이 주수를 품종별, 수령별 수확량에서 예. 거기가 표준이 빠졌어요.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 예. 표준이 빠졌어, 거기가. 예, 여기 표준 빼먹었대. 예. 제 앞에는 다 표준이라서 표준 수확량에 써놓고 빼먹었네, 진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품종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 곱하기 주수 곱하기 면적이라 했죠. 근데 이 면적은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인데 이 주수까지 이어놨어요. 얘네들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 그러니까. 그리고 주간거리 측정 방법 이 세 가지를 외워놓으세요. 쓰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준 문제에 이 문제를 내어놨거든요. 풀어보셨죠? 시간 없어서 못 풀어봤죠. 예. 이 문제 이어놨어요, 제가. 그 방법을 하셔야 돼. 이걸, 잠깐 볼까요? 호응해주면 예. 보고, 호응 안 해주면 안 보고. 봅시다. 왜요? 봐. 잠깐만요. 이 문제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다면요. 방법은 표준 수학량을 간단하게 구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주어주겠죠. 뭐 주스 주어주고 표준 수학량 주어주고 전체 일항수에서 10개니까 10%니까 10%는 몇 개죠? 13이랑 전체에서 10%면 몇 개지? 몇 개냐? 1.3개. 1.3개 이상을 구하라는 게 내 일항을 구한 거예요. 내 일항. 아니, 10%가 아니라 30% 수준으로 선정하는데. 30분이구나. 그러니까 3개. 30%니까 3개, 4개 되겠죠. 3개 이상. 3점 몇 이렇게 4개 일항을 잡은 거예요. 4개 일항.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숫자를 잘 보셔야 돼. 시험 문제에 이 주간거리가 열간거리 이렇게 나오는데 주간거리는 4개를 잡고 하는 주간거리예요. 4개. 4개. 4개 나무. 그렇죠. 4개 나무에 대한 주간거리를 측정을 해서 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간거리라 써놓으면 그냥 4개 나무에 대한 주간거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주간거리 평균 4개 남은 주간거리 네. 평균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간거리를 먼저 구해요. 다 더해. 이걸 다 더해. 그리고 나서 4개 일항이니까 4개 곱하고 4개 남으니까 4개를 곱해. 그래서 그 값을 2.7로 구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주간거리인데 여기 열간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거 네. 4개를 잡고 구했다는 것이 대략 감이 오죠? 4개에 대한 길이라는 거. 4개 나무에 대한. 그런데 여기가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2점 똑같이 열간하고 비슷하게 뭐 2점
뭐 2.8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 개라는 거야, 한 개. 이 나무 면적이 지금 주간거리 평균 아니야? 이 적어진 거이? 적어진 건 평균인데 시험 음. 문제 만약에 4개 음. 나무에 대한 주간거리가 안 주어지고 1개 나무에 대한 주간거리가 주어질 수 있다고요. 그렇게 주간거리 예. 합계라고 지어줄 수는 있지. 그러면 나누기 4를 해야지. 나누기 4를 하면 안 돼, 그때는. 합계라고 지어지면. 곱하기 4를 해야지. 아니, 곱하기 4도 아니, 안 해주고 그냥 주간거리 평균을 구해주면 된다고. 음. 이해돼? 아, 예를 들어서 내가 다시 쓸게.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요건 지금 주간거리 평균을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적어놓은 것 같아. 예, 그, 맞아요, 맞은데 이 표기 그 평균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것은 한 개에 대한 한 주 주간거리라는 거예요. 주간거리. 한 주에 대한 주간거리. 그래서 시험 문제 만약 이렇게 주어지면 열간거리하고 비슷하게 주어지면 시험 문제 풀 때 이걸 2.8 더하기 2.3 더하기 3.0 더하기 3.2 해서 나누기 4개 1항이니까 이거 4개 1항이에요. 1항. 1항수 1항수.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예? 더하기 해가지고 나누기. 이 주간거리 평균을 구할 때 4개 나무를 주어주면 이 뒤쪽에다가 4개 4를 곱해서 구해야 되는 거고 한 그럼 개를 저 주어주면 한 개에 대한 지문을 평균이 딱딱 나오니까 그 한 개에 대한 것을 주간거리를 그냥 이 평균을 구해서 갖다 쓰면 된다고요. 이해됐죠? 뭐 말인지 알았어요. 근데 이 지문을 낼 때 주간거리 평균 그러든지 주간거리 합계 그러든지 그렇게 내줘야 예, 정확하다고. 그렇죠. 시험 문제를 명확하게 내줘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냈더니 그렇게 나올 거라고. 만약 그렇게 주간거리 안 합계라고 지어지면 하면 4를 나눠주고 네, 평균이라고 하면 1항수로만 나눠주면 된다고. 평균을. 네. 응.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문제가 이렇게 그 품종을 2개, 3개 줄 수가 있어요. 품종을 2개, 3개 주면 똑같이 거봉에 대한 주간거리, 열간거리 똑같이 구하고 그 다음에 MB에 대한 주간거리, 연간거리 똑같이 구해서 식을 두 번 적용해가지고 품종별로 구한 다음에 합치면 돼요. 그러면 그 과수원의 표준 수확량이 나와요. 이해됐어요? 예, 오케이.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올 품종을 여러 개 줄 수가 있다고. 예?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광주고시 그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쭉. 이것도 똑같고. 패스. 그 다음에 밤은 넘어가겠습니다. 밤 안 나와, 이제. 그 다음에 가수. 과수도 여기 보시면 수령별 표준 수확량 곱하기 해당 나무수로 돼 있죠. 과수 보면 사과, 배, 단감, 떨금가. 이것도 제가 문제에 있어요. 문제 보시면 사과, 배, 단감, 떨금감에 보시면 수령 3년생 표준 수확량 몇 그램, 3년생 몇 주에 표준 수확량이 몇 그램, 그 다음에 뭐 4년생 몇 주에 표준 수확량 몇 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문제에. 예. 제가 파일을 2개 올렸는데 어디에다 연놨는지 모르겠네.
그 문제를 빼먹었나? 여기 있어. 여기 보시면 봐보세요. 2년생, 3년생, 4년생, 5년생, 6년생을 주어주고 그 다음에 주수를 주어줘. 100주, 200주. 그 다음에 주당 표준 수확량을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평년 착가량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밀식은 몇 년생부터예요? 3년생부터니까 안 되겠죠. 예. 반밀식은 4년생부터니까 안 되겠죠. 그다음 밀식은 3년생이니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일반은 5년생부터 되니까 되겠죠. 그다음에 일반이니까 5년생이니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평년 착과량을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300주 곱하기 2, 400 곱하기 4, 500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평년 착과량은 4,200g이 나온다고요. 이 문제가 요거다고 요거 여기 수령변 표준 수확량 곱하기 해당 나무수. 예? 예. 이해됐어요? 왜 그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표준 수확량을 이와 같이 구한 다음에 사과배 당금 떨구면은 표준 수확량 100%를 가지고 평년 착과량을 구하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 구한 것이 바로 평년 착과량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이해됐죠? 예. 요건 4년생은 75%, 3년생은 50% 적용 안 한가? 그것도 D값. 그것은 D값 기준 D값 표준 수확량 구할 기준이 때고요. 기준표준 수확량이 그것은. 요건 그거랑은 관련 없어. 네. 제가 그 문제도 올려준 문제 있어요. 내가 올려준 문제 보시면 기준 수확량을 과거 기준 수확량 D값 구하는 문제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그 표준 수확량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끝.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 자, 표준 수확량 중요한 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표준 수확량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포도 꼭 암기해 주세요. 포도 문제는 응용으로 나올 수 있어요. 계산식. 그 다음에 매실은 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계산식 그 내용을. 그 다음은 벼는 쓰라고 나올 수도 있고 풀라고도 나올 수가 있어요. 벼도 제가 올려드린 문제 있어요. 벼도. 그 다음에 감자, 양배추. 그 다음에 콩, 옥수수. 자, 다시요. 포도, 매실. 그 다음에 감자, 양배추, 옥수수, 콩, 벼. 복분자도 중요해. 복분자 오디는 이게 어려워. 복분자 오디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오디 나왔으니까 오디는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여기 보시면 오디는 품종별 표준 수확량 곱하기 제식 밀도 지수인데 그 영어 있잖아요. 영어. 오디는 결실수로 가지고 하죠. 자, 오미자는 유인틀 길이로 하고 오디는 결실수, 복분자는 결과 모지수. 네.
그래서 여기 표준 결실수에 대한 품정별 표준 결과 모지에 적용된 결실수 표본 결과 모지는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 모지 3개를 표본 결과 모지수로 선정하고 각 가지별로 가지그 20cm를 제한 가지 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과목에는 정의가 비슷한데 약간 틀리게 돼 있어요. 이 과목 찾아보세요. 이 과목에 이 표본 결실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기를 20cm란 말이에요. 20cm란 말이에요. 예, 20cm가 없고 이 용어가 여기 이 부분이 약간 틀리게 돼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아, 그리고 가로이렇게 오미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이걸 외웠거든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 재배 유형별, 실생묘 여부, 수확기 식묘 삭벌 연차별, 유인치 1m당 표준 수확량이에요. 저는 그냥 유실수 이렇게 외웠어요. 유실수. 그 야도 막상 쓰라가면 제대로 못 쓰겠네. 이거 100번 써보세요. 근데 나올 수도 있어요. 쓰라고 나오면 써야 되니까 써야 돼 이거. 어려워. 근데 이거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자. 점쟁이 같습니까? 제가 출제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 시집이면 된 게 표준 수학량을 이제 넘어갑시다. 다음 표준 수학량 페이지 134쪽. 그 평년 수확량에 대한 용어가 총칙에도 나와 있었죠. 그죠? 총칙 외웠으면 생각이 나실 건데 어떻게 되어 있더라? 누가 이야기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총칙에는 평균 수학량 예, 뭐 5년간에 대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로 가중평균에서 나눈다 그랬어요. 나눈다. 예, 네, 그런데. 근데 그죠? 나도 대충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 못하면 어떡해요? 그 야도 잊고 그래. 아니 나도 외우고 나도 대충 외우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또 정의가 이렇게 됐어요. 농지 기후가 평년 수준이고 비배 관리 등 영농 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수확량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좀 틀리죠? 좀 틀려. 업방에 있는 것은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걸 정의로 내놓은 거야. 구하는 걸. 업방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과거 5년에 대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에서 가입 횟수로 나눈다 되어 있죠. 이것은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걸 정의로 해놓은 거다고. 그런데 각 품목별에 대한 정의는 농지 기후가 평년 수준이고 비배 관리 등 영농 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했을 때 기대되는 수확량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죠? 기후가 평년이고 영농 활동을 평년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이라고 한다. 라고 돼 있다고. 그 전제 조건은 뭐냐? 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재해가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재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 평년 수준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을 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올라와서 적과전 사갑의 단감 떫은감 나도 발음이 잘 안 돼. 요놈은 가입 수확량 산정 적과후 이렇게 돼 있대요. 그냥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산출 방법. 이 산출 방법은 모든 품목이 동일해요. 어떻게 돼 있다면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을 때,
즉 신규 가입하면 과거 수확량 자료가 당연히 없겠죠. 그때는 이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을 하고, 만약에 5년간의 자료가 있어. 5년 이내. 그러면 이 산출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값을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5년간에 대한 과거 수확량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과거 수확량을 구하는 식들이 품목별로 쭉 있었죠. 이걸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머릿속에. 이해되셨죠? 자, 가입 수확량 구하려면 평년 수확량을 알아야 돼. 평년 수확량 알아야 되는데 이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에서 나올 수도 있고 과거 수확량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 표준 수확량은 신규 가입일 때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신규 가입이 아니라 5년 동안 뭐 가입한 흔적이 있어. 그러면 5년 이내에 대한 과거 수확량을 가지고 평년 수확량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입 수확량을 결정을 해. 결정을 할 때, 가입 수확량을 결정을 할 때 변은 우리 책에는 110%까지 된다 그랬는데 이제 바뀐다 그랬죠. 보통 50에서 100% 사이 하는데 사과배 당근 떨금감은 무조건 100%. 나머지는 아니야.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안 하는 게 있던데 옥수수야. 그건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해. 몇 프로에서 80에서 80에도 130. 130 사이에서 결정을 해서 가입 수확량을 결정을 하다.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지 시험 문제 풀 수 있어요. 머릿속에 싹 그려져야 돼. 그건 머릿속에 들어왔어. 그건 머릿속에 들어와. 그래서 이 공식이 이제 통일돼 가지고 전부 다 똑같아. a 더하기 b-a 곱하기 1-5분의 y 곱하기 적과 전만 c분의 d고 나머지는 c분의 b야. 그런데 복분자 OD만 또 틀려. 복분자 OD는 여기 어떻게 돼 있더라? a 곱하기 5분의 y. y분의 5 더하기 b 곱하기 1-5분의 y인데 이걸 풀면 요 뒤에 이 b례식 있잖아요. 이거 c분의 d, 이거 c분의 b 있잖아요. 이거 빼고 풀면 똑같아. 똑같다고. 똑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이까지가 복분자 OD 있는 공식하고 똑같다고. 그 D를 B로 해갖고 하면 똑같이 그 식이 나와버려. 저는 근데 풀 때 이 식으로 안 풀고 그냥 푸세요 하면 뒤에 있는 복분자 OD 게 더 편해요. A는 A 곱하기 Y 5분의 Y분의 5 이렇게 더하기 B 곱하기 1-Y분의 5 이렇게 구하는 게 더 편해요. 예. 저는 그렇게 풀었어요. 그냥 아니, 시험 문제 이렇게 풀라고 하면 네. 값은 똑같이 나온다 하더라고. 네. 공식은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공식 이렇게 써놓고 풀 때는 그렇게 푸셔도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이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기준 수확량은 사과는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 벼는 소식 재배, 단감 등은 표준 수확량 표의 표준 수확량이에요. 그 다음 과거 기준 수확량 D는 3년생일 때 50, 4년생 때 75. 이거 제가 시험 문제로 내놓은 게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예. 봅시다. 아, 문제를 이번에 많이 줘가지고 찾기도 힘들어. 공부하러 가면 좋은데 다음부터 문제 안 드릴게요. 아니, 줘야지. 예? 문제는 줘야지. 이거 이제 한 번에 많이 줘볼게.
어디 따라하는지 모르겠네. 아, 일단 3번. 여기. 3번. 그 다음에는 페이지 수를 적어주면 우리가 몇 페이지가 얼른 말해줄게. 장수가 많을 때. 네, 페이지 수가 없으니까 8페이지. 평년 수학량 8페이지. 여기 보시면 D값을 보니까 내용에 D값이 없어. 그죠? 예. 그럼 D값을 구해내야 돼. D값이 여기 이걸 가지고 D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과거 수학량 과거 기준 표준 수학량 이걸 가지고 이제 D값을 구해내야 돼. 그럼 D값을 어떻게 구하냐? 자, 5년 동안에 대한 일반 재배 방식의 표죠. 그죠? 그러면 그 3년생은 여기 보시면 15년도에 수령이 3년생이라 했어요. 15년도에 3년생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15년도에 이게 3년생이라는 거야, 이게. 여기가. 그럼 그러니까 50% 적용료. 이걸 50% 적용을 해줘. 그러면 이건 4년 됐겠죠, 4년. 이 수령이 75%. 얘네는 75%를 적용을 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7년도 거 자료, 그 다음에 이거 미갑인가 이건 빠져. 그 다음에 18년도 죄송해요. 여기 보면 그러면 이게 6년생이 돼. 18년 된 6년생이 돼. 여기 18년도에는 6년생이 돼서 여기 8700이 되고 19년도에는 9000이 되는 거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이 표준 수학량을 가져다 써야 되는데 이 D값은 과거에 있는 기준 수학량 표를 가지고 응용을 해서 풀어야 돼. 이걸 가져다 써야 돼. 없는 것은 이걸 가져다 써야 되는데 15년도에는 3년이고 16년도에는 4년이죠. 그죠? 그래서 50%를 갖다 써야 돼요. 그렇죠. 15년도 거는 3년생인데 5년도 거에 대한 것을 가져다 써. 15년. 그다음 16년도 것은 이 16년도에 이걸 가져다 쓰는데 50, 75를 써. 그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표준 수학량을 가져다 쓰면 돼요. 일반 재배 방식이든 밀식이든 상관없이. 콜. 이해되셨죠? 콜. 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요. 예. 요걸 구하라 그러면 이걸 자칫 나도 가끔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D값은 50하고 70%를 여기서 갖다 쓰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번에도 김은승 교수가 기본 강의 때 또 강의하더라고. 똑같은 걸. 요거 했어요? 이번에 했어. 이번에.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하더만. 네?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하더라고. 자세히. 김은승 교수가 그대로 하더라니까. 자,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 평년 수학량 벼 문제 준 거 있잖아요. A씨는 강원도 춘천에서 1200제곱미터 배당소를 재배하고 있다. 아, 인수지안에서 하겠구나. 그 수업 끝나고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것이 좀 의문이 나는 거 해당돼요. 그래서 벼는 또 중요하니까 벼를 잠깐 볼게요. 벼 137쪽 벼 벼에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벼는 가입연도 보존개수를 품종, 일항일자, 친환경 재배에 대한 보존개수를 곱해서 구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 C값을 안 지어지고 이제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문제도 제가 올려놨어요. 똑같이.
문제로 확인하세요. 예. 다음. 이제 그 평년 수학년 다 끝났어요. 왜냐면 할 게 없어, 평년 수학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이렇게 평년 수학량을 산출을 했어. 산출했는데 표준 수학량의 150%를 넘으면 안 돼. 산출 계산한 값이 표준 수학량의 150%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항상 다 풀고 나서 표준 수학량 150%를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돼. 평년 초과하면- 착가량은 넘어도 평년 네. 착가량은 넘어도 되고. 초과하면은 150%까지만 쓰면 예, 됩니까? 예, 예. 아니 평년 착가량은 넘어도 된다고. 평년 착가량도 넘으면 안 되죠. 넘어도 평년 착가량은 그 내용이 없네. 평년 그러니까 그 한도가 착가량은 그 없어. 내용이 없네. 맞네. 응. 포복자는 넘어도 된다고. 예, 예? 포복자? 포 아니, 포도 복숭아 자구. 걔네들도 저- 넘으면 안 되고, 수비가 적과전, 사과, 배, 단감, 떨금감은 그 내용이 없어. 그 적과전, 사과, 배, 단감, 떨금감은 그 내용이 없어. 1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이 없어.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 다음. 이제 과거 수학량 할게요. 과거 수학량 137쪽에 보세요. 137쪽에 보시면 과거 수학량은 적과전, 인삼, 옥수수 생산비가 없어요. 적과전, 인삼, 옥수수 생산비는 과거 수학량이 없어요. 왜? 옥수수는 표준 수학량으로 하기 때문에 없고, 인삼, 적과전은 기준 수학량으로 하기 때문에 없고, 생산비는 당연히 없겠죠? 왜? 저가전도 무시로 안 한가? 표준 수학량 무시로 안 한가? 100%? 과거 수학량이 없다고. 과거 수학량이 없다고? 자, 그래서 과거 수학량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고가 없을 때는 이렇게 구해요. 사고가 있을 때는 평년 수학량하고 평년 수학량 50%하고 그 다음에 조사 수학량 3개를 가지고 구분을 해서 풀어요. 자, 이제 사고가 없을 때, 이 사고가 없단 말은 수학량 조사를 안 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사고가 없으니까 수학량 조사를 당연히 안 했겠죠. 그죠? 자, 없으니까 두 개로 구분해서 두 개로. 사고가 없을 때는 기본이 맥스 표준 수학량하고 평년 수학량에 곱하기 120%. 120%까지 인정을 해줘. 이 두 개 중에 효과가 평중에 큰 것에 120%. 이게 기본이야, 기본. 이게 기본. 그런데 포도하고 복숭아만 이렇게 구해. 수학전 착가수 조사 결과를 과거 수학량으로 산출한대. 어떻게? 조사한 착가수 곱하기 평균 과중으로. 착가수 곱하기 평균 과중하면 무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로 가지고 한대요. 제가 문제에 넣어놨어요. 그것도 찾아보세요. 제가 문제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을 했어. 사고가 발생을 하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하세요. 자, 과수는 두 가지고 논작물하고 밭작물하고. 자, 과수는 조금 전에 본 포도 복숭아는 얘네들은 특이해. 그러니까 항상 별도라 생각하면서 평년 수학량 50하고 조사 수학량 두 개만 가지고 구분을 해요. 평년 수학량 50을 구해봐요. 평년 수학량이 나오면 50을 구해서 조사 수학량하고 비교를 해.
그래갖고 큰 걸 갖다 써. 다시 설명할게요. 포도 복숭아는 평년 수확량의 50%하고 조사 수확량을 비교를 해서 큰 걸 갖다 쓴다고. 이 공식을 문제 있는 걸 갖다 적용을 시켜보세요. 100% 맞아요. 다른 사람 그렇게 설명 안 하는데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른 과수하고 과실은 세 개를 비교를 해야 돼. 그 중에 가운데 값.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 50%, 조사 중에 가운데 값. 가운데 값을 가져다 쓰면 돼요. 그러나 논작물하고 밭작물은 조사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 이 두 개만 가지고 비교를 해서 평이 작으면 평을 갖다 써요. 자, 평이 작으면 평.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조가 작으면 조평 나누기 2. 자, 작은 걸 찾아, 작은 걸. 자, 보시면 외울 때, 큰 걸 갖다 쓰는 게 있고, 가운데 걸 갖다 쓰는 게 있고, 작은 걸 갖다 쓰는 게 있구나. 자, 큰 걸 갖다 쓸 때는 평년수확의 50하고 조사를 비교해서 큰 걸 갖다 쓰는 것은 포도 복숭아. 그 다음에 가운데 걸 갖다 쓰는 것은 과수하고 과실인데 평년 수확의 50하고 조사 3개를 비교를 해서 가운데 걸 갖다 쓰고 나머지 논작물, 밭작물은 조사하고 평년 수확량을 비교를 해가지고 작은 걸 갖다 쓰는데 평이 작으면 평, 조가 작으면 2분의 1. 되셨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오늘 드린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드린 문제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다 찾아가지고 드린 거예요. 오늘 드린 문제에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다 드렸어요. 평년 수확량, 자, 표준 수확량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가입 수확량 구하는 거, 이렇게 평년 수확량, 과거 수확량이죠. 과거 수확량에서 평년 수확량 뽑아내는 거, 이렇게 가입 수확량을 구해서 보험금도 구하고, 최대 보험금, 최소 보험금도 구하고, 보험료도 구하는 거. 오늘 준 문제를 보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풀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문제라고 되어 있는 문제를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가입 수확량을 구해야 되는데 표준 수확량을 갖다 쓰는 게 있고 평년 수확량을 갖다 쓰는 게 있어요. 그러면 표준 수확량을 못 구하면 가입 수확량도 못 구하고 가입 금액도 못 구하게 돼 있어요. 평년 수확량을 못 구하면 과거 수확량을 아예 틀려버리면 평년 수확량도 못 구하고 가입 수확량도 못 구해요. 그러면 보험금도 못 구하고 전부 다 싸그리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과거 수확량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과거 수확량에서 평년 수확량 공식 이용해 가지고 구해내야 되고 그 평년 수확량 구할 때는 표준 수확량 150%를 한도로 해서 구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이용을 할 때 가입 수확량을 결정을 하는 것은 평년 수확량 100%는 적과점만 끼고 나머지는 다 50에서 100% 선택을 하는데 옥수수만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 가지고 이용을 하더라. 끝. 됐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벌써 끝나버렸어? 1시간 됐구만. 그러면 벼 문제인데, 잠깐만요. 응. 이제 녹화 벼 끄고. 문제인데, 녹화는 끌게요. 어? 녹화는 꺼. 나하고 둘이 이제 이런 보자고 다른 사람 봐도 되니까.